2시간 동안 하게 될 거고요. 좀 강의 수준을 좀 하? 중 정도 있는 하고요. 그 차세대학센터 유튜브 채널이나 제 유튜브 채널에 그 강의 자료들 많이 있거든요. 그 강의 자료들. 오늘 하는 강의는 제가 1시간 동안 스피커 강의만 해도 5일 동안 했었어요. 8, 5, 45, 8, 40시간 정도 강의. 그런 동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아무래도 실제로 이게 주제가 여기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음악, 이어폰, 스피커 이렇게 만드는 엔지니어 쪽이 아니고, 그러니까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 위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설문조사를 해볼게요. 컨텐츠 쪽에 관련해서 수강 들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다음 제조사, 제조사도 계시네. 그러면 유통사, 기타는 어디입니까? 일반인. 그러면 제조사는 어디서 지금? 한번 하죠. 예. 그러면 너무 다양한 관계로 그냥 아무렇게나 하겠습니다. 그 오후에 제가 6시까지 바깥에 있으니까요. 더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최적의 모니터링 스피커하고 이어폰을 어떻게 선택을 하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신열이라고 하고요. 저는 그 음향공학을 전공했고, 출신은 전자공학 쪽에서 올라왔습니다. 물리 쪽 할 수도 있고, 음대에서 아니면 기계 쪽에서 음향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전기전자 쪽이라서 아무래도 오디오 쪽에 좀 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양한 회사의 음향 기술을 꿈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폰, TWS 있는 걸 직접 제작도 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클로바 AR 스피커 제가 개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디락이라는 이어폰을 판매를 해서 국내 판매 1위 것이 있다고. 선생님 목소리가 좀 안 들립니다. 그러십니까? 예. 크게 할게요. 부끄러워가지고 작게 했는데 크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TWS도 만든 적이 있고요. 그리고 민방위 때 되면 이렇게 사이렌 울리잖아요. 국내 사이렌 단체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형에 가보면 무선 마이크 시스템도 납품한 적이 있고, 여러 가지 음향 기기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파워포인트, 이게 레이저 포인트 쓰십니까 혹시요?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손을 길게 이렇게 그리고 제가 그 장비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품 개발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장비 회사랑 같이 여러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디오 프리시전의 기술 공을 해주고 있고요. 클리페 박사님, 그 다음에 하만에 있는 닥터 쇼 올리브 박사님, 하만 연구소장님이시죠. 이런 분들하고도 여러 가지. 작년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하만의 연구소장님이 쇼 올리브 박사, 그 다음에 리스라인 씨 대표인 스티브 테미, 그 다음에 그라스 연구소장님이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어폰에 대한 측정률 분석 세미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상 당시 제 소개를 마쳤고요. 오늘 목차 자산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시간 동안에는 스피커에 관련돼서 하고요. 나머지 1시간은 이어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사실 스피커의 내용이 거의 한 7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소리 나는 스피커를 이어폰 쪽으로 어떻게 틀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스피커 부분이 좀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피커하고 이어폰, 헤드폰은 똑같거든요. 방식도 똑같고 단지 듣는 방식만 다릅니다. 그 소리 내주는 어떤 그 매개체가 앞쪽에 있으면 스피커가 되고, 그걸 가까이 당겨가지고 내 고막 바로 앞에까지 옮겼다고 하면 이어폰이 되고, 조금 멀리 되면 헤드폰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때 들었을 때의 우리 음향적인 사건은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자유음정이라는 데서 듣게 되고 가까이 되면 이제 폐쇄장이라는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저음이 갑자기 확 커지게 들리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르기 때문에 만드는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나중에 내가 컨텐츠를 만든다든지 뭐 할 때 지금 내가 이게 스피커로 들릴 때는 이게 이렇게 안 들린다는 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어폰, 헤드폰하고 스피커를 음색은 낮출 수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하면요. 근데 절대 음장은 같이 못 맞춥니다. 그건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내 음장까지도 모니터, 이어폰, 헤드폰 한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그건 될 수도 없고요. 그걸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음장을 좀 더 치중을 하면 음색이 탁해집니다. 음질이 다 나빠져요. 그래서 지금에 있는 이어폰, 헤드폰의 목표는 그냥 음장을 포기하고 음색만이라도 맞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현실적인 내용 같은. 그래서 스피커 파트인데요. 맨 처음에 좋은 모니터링 스피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모니터링 스피커하고 하이파이 스피커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는 모니터 스피커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할 건지,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 스피커에 갖고 있는 스피커 유닛, 이런 유닛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어떤 게 좋은 건지, 그리고 이 박스 있잖아요, 박스. 인클로저는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보이진 않지만 안에 있는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또 그거는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고 골라야 되고 선택을 해야 될 건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의 또 50%의 나머지 청취 공간, 청취실에 대해서 이렇게 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1시간은 또 이어폰인데요. 그때는 또 좋은 이어폰이라는 어떤 겁니까? 그리고 이어폰에서는 목표 주파수 응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참 보면 되게 웃긴 건데, 목표 주파수 응답이 사실은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류로 이제 하만이라는 데서 정한 목표 타겟을 이제 거의 많이 따라가거든요. 하지만 그게 반드시 정답이냐,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근데 워낙 하만이 힘이 세니까 전 세계적으로 제일 거대 목룡기업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정한 걸 다 따라가는 분위기죠. 그래서 목표 응답이라는 게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이어폰 유닛이란 또 어떤 거고, 이어폰을 어떻게 튜닝을 할까, 그리고 어떻게 측정을 할지, 이렇게 대한 부분들입니다. 제가 이어폰을 많이 만들다 보면 이어폰은 훨씬 더 측정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높습니다. 스피커보다는. 왜냐하면 스피커는 또 공간이 또 차지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어폰은 여기서 바로 다이프램의 진동권에서 나온 소리가 바로 고막으로 바로 가고, 어떤 주위의 영향을 거의 안 받기 때문에 이어폰 유닛의 소리가 거의 90% 이상 이어폰 유닛에서 성능이 소리를 찾아요. 그래서 훨씬 더 그러니까 측정해서 분석하기 너무 편한 거죠. 근데 스피커는 약간 다릅니다. 우리는 스피커는 음색은 측정을 할 수 있겠지만 음장을 알 수가 없어요. 음장이라고 하면 공간감이겠죠. 이미지, 사운드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들어서 판단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좋은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계속 여기서 보면 모니터링 스피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스피커가 아니고 모니터링 스피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만 하이파이 스피커하고 모니터링 스피커 두 개로 나눕니다, 제가.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피커는 정의는 원음을 그대로 재생해야 됩니다. 그게 목표예요. 하이파이 스피커는 자기 취향대로 듣는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장르. 그러니까 모니터링 스피커는 생산자가 쓰는 스피커고요. 하이파이 스피커는 소비자가 쓰는 스피커예요. 그러니까 음악의 생산자, 음악의 소비자가 어떻게 할 건지. 음악의 생산하는 사람이 자기 취향대로 스피커를 고르고 자기 취향대로 음색을 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기 것은 굉장히 중립적이 돼야 됩니다. 물론 음악을 만드는 그것도 일종의 창작 행위를 하지만 웬만하면 악기 갖고 있는 원음의 소리는, 보컬이 갖고 있는 원음의 소리를 재생한다라는 그 관점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들은 최대한 원음을 재생시키는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하이파이 스피커로 이야기해버리면 이거 싸움 박질밖에 안 납니다. 그거는 네가 내 취향을 과연 네가 건드려 막 이렇게 해서 서로 싸움이 끝날 때는 그냥 네가 이겼다. 그래야 싸움이 끝납니다.
절대 질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 하이파이 스피커는 제가 강의는 잘 안 합니다. 서울대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굉장히 고민 끝에 했습니다. 1년 가까이 준비를 해가지고 참 어려운 분야가 하이파이 스피커. 지금도 뭐 턴테이블 소리가 미신처럼 생각을 하고 제공간에도 미신처럼 생각을 하고 뭐 전원선에다가 밑에다가 뭔가를 놓으면 소리가 달라지고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리엔트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뭐 이런 거 많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사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제 너무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이렇게 치우쳐 있는 분들한테 소리를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소리는 소리 그 자체로 내 마음속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오늘 혹시 오셨다면 그게 맞춰서 알려드려요. 예. 어쨌든 소리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건 맞으니까요. 우리가 그 음향기기에서 굉장히 미신이 많고 이게 설들이 많은 이유가 원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 스피커 역사를 쭉 보면 1900 전기가 발명이 되고 발전소가 나와서 전기 설비가 나오면서 에디슨 시대가 되었죠. 그 뒤에 이제 에디슨은 전기를 팔아먹으려고 여러 가지 전기 장비를 만들었어요. 등도 만들고 발전소를 만들었는데 전기를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갖 엔지니어들 회사에 다 고용시켜가지고 온갖 장비를 갖다가 다 지름으로 특허를 다 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발명하게 됐는데 실제로는 자기 직원들이 발명을 다 하는 거죠. 많은 부분들에서. 물론 그 부분도 훌륭한 부분이 있지만 저는 에디슨이 굉장히 훌륭한 비즈니스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추궁기도 다른 사람이 해온 걸 분다서 만들고 등도 다른 사람이 오든가 지가 만든 것처럼 이렇게 다 했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그 스피커도 만들어지고 영상 장비도 만들어졌어요. 근데 우리 영상도 굉장히 많이 발전됐죠. 브라운관에서 LCD에서 뭐 LED로 갔다가 지금 뭐 OLED로 가고 뭐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스피커는 1930년대 40년대 만든 스피커 지금 똑같아요. 헤드폰 유겐 베이어가 만든 헤드폰이 지금 모습이랑 거의 같습니다. 잘 안 바뀌어요. 아주 희한하게도 특별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포일 감아서 자석 넣어가지고 흔들어 소리 나는 방식이 지금하고 바뀐 게 없어요. 이제 그 영상기기는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원화상을 바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카메라로 탁 찍습니다. 화면을 보면 바로 보이죠, 이게. 원화상에 비해서 요 갖고 요 사진의 퀄리티, 요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음악은 나쁘나. 시골에서 반면은 할머니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오디오는 이게 내가 생전 피아노 소리를 들어보지도 않고 슈타인베이 피아노 소리도 안 들어보고 그렇죠? 스트라디바리는 뭐 바이올린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좋은 공연장도 안 가보고 이런 사람들한테 피아노 소리 들려주면서 집에서 영창 디지털 피아노로 가지고 이렇게 하던 이 사람한테 좋은 피아노 음악을 들려주면 알까요? 이게 모른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내가 이 유리창이 얼마만큼 깨끗한지를 내가 알고 싶으면 유리창을 열고 나가면 되겠죠. 원풍경을 먼저 보면 되는데 이 원풍경을 보는 행위가 좋은 스타디오, 좋은 오디토리움, 자기가 직접 좋은 악기를 연주해보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 바깥의 풍경이 뭔지를 알 거면 이 유리가 이게 불그스름하게 선팅이 되어 있는지 파랗게 선팅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거 자체가 좀 이렇게 얼룩해져가지고 물룩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게 약간 붉은 취향으로 가면 음악으로 치면 저음이 많이 강화된 그런 스피커가 될 거고 이 파란 계열로 보인다고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고음이 굉장히 강조된 형태의 이어폰에 듣는 스피커가 될 거고 그리고 이게 화면이 그 유리폼에 좀 이렇게 평평하지 않아가지고 울룩울룩 되는 게 있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물리적으로 보다 미상이 좀 틀어지는 이런 오디오 기기가 될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한 번도 못 나가봤다고 하면 지가 보는 이 세상에 지금 자기가 그 원룸 세상이라는 거지.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나가봤던 친구들한테 야 바깥에 풍경 없냐 그러면 야 뭐라 그러는데 이 친구들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친구가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래비상을 몇 번 탄 이 사람이 엔지니어가 쓰는 스피커라 하더라. 또 내년에는 또 바뀌겠죠. 또 다른 사람이 또 타면 그 사람이 쓰는 스피커가 있으니까. 옛날 카드라만 이 사람은 듣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그런 행위를 못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음악을 많이 활동하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좋은 소리 너무나도 쉽게 판단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누가 들고 나오면 막 사게 됩니다.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히 다 개인용 오디오 세상이죠. 다 이어폰 듣습니다. 이어폰이 개쓰레기 이런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보다 훨씬 더 원음을 모릅니다. 공연장도 잘 안 가요. 어렸을 때 이어폰을 듣고 잘할 수밖에 없죠. 다 이어폰 들으니까. 그렇죠? 너무나 나쁜 소리를 들어요. 나쁜 소리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좋은 소리 뭔지를 몰라. 그럼 나중에 좋은 스피커도 안 사. 좋은 공연장도 안 가. 좋은 음반도 안 들어. 옛날 MP3 듣고 이 악순환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뭐 삶이 발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스피커하고 이 이어폰, 헤드폰을 가지고 좋은 음악을 듣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깨고 나가는 것들은 이론으로 안 됩니다. 많이 들어봐야 돼요. 본인 직접. 그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그냥 미신처럼 비싼 스피커니까 무조건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원음을 듣도록 많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많이 가보면 되겠죠. 좋은 공연장.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쪽은 하이파이 계열이고 이쪽은 모니터링 계열입니다. 그리고 모니터링 중에서도 우리는 또 니어필드 모니터예요. 우리는 1.5m에서 2m 이내, 저보다 1m, 1.5m 듣는 장작자는 가까이 듣죠. 그걸 우리 니어필드라고 해요. 니어필드가 스피커 가까이 듣는 행위, 그게 니어필드는 맞죠. 니어필드하고 파필드는 물리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파필드에서는 거리가 2배가 되면 음이 6dB씩 줄어들어요. 음압이 R분의 1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근데 니어필드에서는 그렇게 안 됩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이게. 그리고 어쨌든 압력하고 입자가 이렇게 서로 페이즈가 같지가 않아요. 소위 말해서 평면파가 되는 게 이제 구면파로 계속 퍼져나가는 형태로 가는 게 니어필드 조건이에요. 약간 다릅니다. 근데 내가 니어필드에서 이렇게 듣는 거하고 파필드에서 이렇게 듣는 이 상황은 다르다는 걸 반드시 또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녹방을 하다 나중에 한번 다시 더 듣죠, 그렇죠? 그게 조건이 다른 겁니다. 음색도 약간 다르고요. 왜 다르냐고 하면 그것만 이야기해줄게요. 음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에 있으면 내가 작은 데 시작하잖아요. 이게 구면을 통해서 퍼져나가잖아요. 그렇죠? 퍼져나가는데 가까이 있으면 이게 평면파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구면파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멀어지다 보면 그게 다시 평면파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어떤 공기입자 알갱이가 앞으로 쭉 나갈 때 이 입자 알갱이가 그 다음 입자 알갱이 1대1로 타타닥 에너지 전달해주면 평면파가 되겠죠. 1대1로 나오면. 근데 이 입자 하나가 그 다음 입자를 전달해주는 뿐만 아니라 옆에 입자도 다시 또 전달해주는 거 있잖아요. 탁 치면 요거도 가고 요거도 가고 그렇게 되면 구면파로 퍼져나갈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칠 때 좌우까지도 같이 에너지를 전달해주면 구면파가 되고 니어필드가 되는 1대1로 다다다다다 이렇게 가면 평면파가 되는 거고 파필드가 되는 물리적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크기가 압력하고 속도 미상차가 달라. 1대1로 가면 미상차가 똑같은데 이렇게 가면 미상차가 달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다르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되고요. 이 보면 있잖아요. 그래서 스피커 모양도 많이 다릅니다. 이제 오늘은 스피커 모양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좀 있으면 이제 1시간 뒤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거예요. 저 스피커는 모니터링으로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이 스피커를 세워서 들어야 될지 눕혀서 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뽀대다네 그러면서 눕혀 듣는 사람이 있고 세워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뒤집어 듣는 사람도 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근데 아무렇게나 하시면 안 돼요. 스피커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주관적인 평가가 있고 객관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평가라는 건 결국은 사람이 귀로서 평가하는 거예요. 주관적이라는 것들은 객관적이 아닌 게 주관적이죠. 내 마음대로. 여기서 말하는 주관평가는 있잖아요. 객관적인 주관평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가를 하지만, 머신이 아닌 사람의 귀로 가지고 평가를 하지만, 점수는 지금 되나, 내일 되나, 모레 되나, 이 그룹 되나, 이 사람 그룹 되나, 이 사람 그룹 되나,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을 일단, 훈련된 사람을 청력 검사를 해서 뽑아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카테고리를 정확하게 만들고요. 표준 음원을 선택을 해서, 그쵸? 표준 정치실에서 리스닝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1에서 5점이든 1에서 7점이든 점수 체계를 주고요. 그리고
100점 소리를 들려주고 빵점 소리를 들려주고 그 다음에 이 점수를 내게끔 이렇게 하고 각각의 점수를 내요. 이렇게 내가지고 나중에 통계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이상을 헷가닥한 애들 다 걸러내고 빼고 나면 이제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고도기법을 가지고 계산을 하면 그 점수가 오늘 되든 내일 되든 똑같이 나옵니다. 그게 객관적인 주관평가예요. 그래서 그것도 또 두 부류가 있는데 이게 국제표준단체 뭐 AS나 뭐 EBU나 뭐 이런 데서 있잖아요. 뭐 유럽 방송연합이라든지 아니면 오디오공학회 전체 세계 오디오공학회 이런 데서 정의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어요. 거기서 하는 것들이 이제 이렇게 보면 스콤이라는 이런 방식이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안에 이 스콤이라는 여기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테스트 응원이 다 있습니다. 내가 다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체스키에서 나온 Ultimate Demonstration Disk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주관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하이파이 하시는 분들이 자기 오디오 기기 샀을 때 이게 내가 저음을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보는 건데, 이거는 객관적인 점수를 뽑아내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하이파이 매니아들이 정한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디스크가 되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최인용 씨인가 황인용 씨인가 하는 그분이 이제 황인용인가 성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그 뒤에 이 음악이 이렇게 들려야 됩니다. 뭐 그런 1m 앞에 잡혀 있어야 되고 잭스폰은 뭐 몇 미터 뒤에서 어떻게 들려야 되고 이 공간의 크기는 얼마나 들리는지 확인해서 그거 안 들리면 싸구려 스피커예요.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지표들이 있는 거죠. 이거는 뭐가 되겠냐고 하면 스테레오 파일 편집자에서 존 하킨슨이 정한 방식이고요. 제가 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다. 스피커 주관법인데 이게 이제 그 1918년 100년 전이죠, 그죠? 에디슨이 이제 전기도 만들고 이렇게 스피커라는 걸 추운기 만들어서 스피커를 처음 만들었을 때 이 가수가 프리드 햄펠이라는 가수였어요. 그래놓고 스피커 음질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틀어줘. 막 노래를 하면 이 여자가 부른 노래 막 여기서 나오겠죠. 그러다가 다 끄고 또 이 여자가 노래를 하다가 또 여기서 하다가 이 여자 노래를 하는 거야. 눈을 다 가렸죠. 똑같지? 똑같아 했어요? 모노 스피커 하나 가지고 이 사람은 기도하랬어요. 얼마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앉아있죠.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이걸 팔아먹으려고 이런 짓까지 하는 거 지금은 일하고 이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업하시는 분 그러지 않습니까? 물건 팔려고 무슨 짓을 못해요. 이렇게 해서 팔아야지. 그래서 이 100년 전부터 이런 주관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관평가를 할 때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건데요. 이거는 블라인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블라인드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그 조명을 다 끕니다. 그리고 나만 조명이 딱 밝고 앞에 하나도 안 보여. 그 상태에서 음악을 제어주는 거예요. 앞에 안막을 딱 가려놓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처음에 요거 4개의 스피커를 들려줍니다. 근데 이 4개를 어쩌면 아주 유로피안 디자인인데 아주 뽀대가 있는 거예요. 핀란드 거나 뭐 독일 거나 뭐 이렇게 또 스웨덴 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아주 예뻐. 누워도 명품이야. 이런 게 있고 이 세 번째 거는 그 굉장히 작은 거 있잖아요. 세틀라이트 하이니까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듣도 보지 못한 듣보자 미국 제품 이렇게 하나 있었던 거 4,000불짜리가 이렇게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이 4개를 했는데 이게 점수예요. 뭐 이렇게 높을수록 굉장히 주관적으로 음질이 좋다고 판단하는 거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 4개를 쟀는데 눈을 가리고 앞에 안 보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좀 좋고 이게 좀 나쁘고 이게 좀 좋아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시 보여줬어요. 스피커로. 이거 예쁘거든. 조그맣거든. 이거는 미국서 이건 브랜드 잘 모르겠거든. 완전히 차이 나죠. 이거는 완전히 꼬꾸라지고 이 녀석은 쑥 올라가 버리잖아요. 뽀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제품보다는 보고 사는 거고. 더 웃긴 거 하나 더 있어요. 더
더 웃긴 게 뭐냐면 또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거는 까만 거, 이 두 개는 같은 스피커예요. 하얀 거 색깔끼리 같은 스피커예요. 자리를 옮겨보고 위치를, 스피커 위치를 있잖아요. SP 위치를 옮겨보는 거예요. 옮겨봐가지고 테스트를 했어요. 자동으로 뭔가 머신이 자리를 옮겨주고 있어요. 스피커 위치를. 옮겨주면 이 소리들은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르게 들리는 거죠. 이렇게 다르게 들린다는 거지. 왜냐 그러면 알겠지만 그 스피커 위치를 옮기면요. 저주파수에서 룸 모드가 바뀌어가지고 저음 특성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음 소리는 룸이 내주는 거야. 스피커에서 내주지만. 그래서 이게 특성이 너무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실제로 같은 스피커인지 몰랐을 거잖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됐는데 중요한 건 다시 보여줬어. 보여주면서 똑같은 행위를 이렇게 옮겨놓고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했잖아요. 똑같다고 느끼는 거예요. 똑같다. 스피커가 똑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눈이 있잖아요. 귀를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음질 테스트를 내가 진짜 정확하게 받고 싶다. 그러면 시각장애인을 이용하셔야 됩니다. 제가 시각장애인연합에서 그 시각장애인 직업개발하는 것 때문에 몇 년 정도 일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훌륭한 친구들 많습니다. 시각장애 친구라고 다 기가 물론 트레이닝 게 아니고 4살 이전에 청력을 잃은 학생들이 진짜 훌륭합니다. 사고로 이러면 또 안 됩니다. 잘. 그 친구들은 여기는 딱 치면 있잖아요. 이 그림이 다 나옵니다. 애플 로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시각장애인님 걸어갈 때 한집판에 툭 치잖아요. 그거 몇 치는지 알아요? 그걸 탁 치면 앞에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아, 여기 기둥이 있고, 여기 누가 지나가고, 그래 툭툭 치는 거예요. 아니면 호두알 같은 거 들고 다니면서 여기 소리를 계속 내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팍 치죠. 인간 박치. 그러니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건반 이렇게 10개 동시에 막 들려도 음을 다 짚어내요. 이렇게. 줄이 맞다 안 맞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뭐 어떤 TV 스피커들 보니까 죽겠다고 왜 그래 그러니까 멀쩡한데 그러니까 어제 기껏거리는 소리가 난다고 보니까 안에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있는 거에 다 사람들이. 회사에서 그런 친구들 잘 보는 잘 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스피커 주관 평가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표현 단체에서 다 진짜 과학적으로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과학적인 표준이 없으면 있잖아요. 주관 평가가 객관화가 되기 어려운 거예요. 점수가 다 다르다는 거지. 어제 점수, 오늘 점수, 화장실 가기 전 점수, 후 점수가 다 다르고, 오늘 집에서 약간 안 좋은 일이 있었어. 그때 음악 들을 때 점수가 또 다르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굉장히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잘 고르고, 음원을 잘 고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대로 되는데 테스팅을 정확하게 하고, 통계 분석을 정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룸 환경을 트리트먼트를 잘해주고, 이런 것들을 다 하면 굉장히 정확한 0몇 점 이내로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를 정답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측정을 해가 점수가 나오는 머신들도 있어요. 굉장히 비싼 머신들이에요. 저희들 옛날에 제가 대학원 때 3년 때 한 적이 있는데, 그거 굉장히 비싼 과제였었어요. 수십억짜리 과제였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영국에 있는 그런 쪽 연구하는데 같이 운동을 다녔는데, 그게 이제 이 점수를 100점이라고 보고, 그 점수하고 유사하게 나오는 객관적인 점 측정을 해가지고, 그 점수랑 유사도를 갖다가 계속 90% 콜레이션, 80% 콜레이션 높여가는 과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스피커를 주관적으로 평가를 하려면, 이거 제가 그 스웨덴에 갔을 때, 이거는 이제 오디오를 갖다가 전 세계에 출시를 할 때, 센스랩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주관평가를 다 해줘. 객관은 주관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전 세계 인종별로, 연령별로 트레이닝된 그 청취자 그 그룹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계속 훈련시키고. 그래서 우리 오디오를 전 세계에 이게 중국 애들이 좋아할까 그러면 중국 딱 데려와가지고 딱 들려주고 점수 나와. 그러면 점수 얼마? 다 전 세계를 내줍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불이 꺼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망이 치면서 하나도 안 보이면 뒤에는 실제로는 이제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왜 소리가 안 나죠? 여기 위치돼 있어요. 네? 올라가는 거 오른 시키시면 그렇군요. 이게 이렇게 돌아가죠. 혹시 우리 회사들은 줄줄 세우고 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다 다르게 먹어요. 그래서 공간 특성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버튼 눌러주면 소리가 좀 다르죠? 이게 안 다르다면 이 얘기는 스피커가 붙인 겁니다.